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에 있는 이기정이라고 합니다. 뇌졸중학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뇌경색 이후에 드시게 되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경색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질문이 어떤 약을 먹게 되나요? 그리고 그 약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2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뇌경색을 진단받으시게 되면 그 이후에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뇌경색 약을 처방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을 드시게 되는 걸까요? 뇌경색은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드시는 약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항혈전제라고 부릅니다. 항혈전제, 즉 혈전을 방지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혈전은 피떡, 피딱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뇌경색이 혈전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걸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 보이죠? 항혈전제에는 크게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의 이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스피린, 플라빅스, 플레탈, 디스그렌 이런 약들이 항혈소판제이고요. 프라닥사, 엘리퀴스, 자렐토, 릭시아나, 와파린 이런 약들이 항응고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뇌경색이 아주 잘 재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뇌경색은 급성 뇌경색 발생 이후에 12개월을 추적하였을 때 6에서 13% 정도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진단되면 그 중에 1명은 최소한 1년 이내에 재발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항혈전제를 비교적 잘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발이나 치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12개월 추적을 하였을 때 뇌경색 재발이 약 4.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이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항혈전제를 드신다고 해도 뇌경색이 100% 예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분명히 유의미하게 뇌경색의 재발을 줄여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혈전제가 어떻게 뇌경색을 예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원래 상처가 나면 거기서 피가 계속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혈이라는 작용이 작동하게 됩니다. 혈관이 상처가 난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의 피떡이 생기면서 출혈을 멈추어주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피딱지가 상처가 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혈관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혈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항혈전제는 말 그대로 이런 혈전이 덜 생기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혈전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혈고세포들과 다양한 응고인자라는 단백질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혈고세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앞서 항혈전제에는 크게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말했던 항혈소판제가 바로 응고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혈소판을 방해하는 약물이 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는 피가 응고돼서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는 응고인자라는 물질들을 방해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각 단계에 작용하는 물질들을 방해하는 어떤 약품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검사를 해서 이번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약 절반이 넘는 환자에서 동맥경화성 뇌경색, 이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20% 정도에서는 소혈관 질환,
그리고 또 다른 20% 정도는 시민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민성이라는 말은 심장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뇌경색을 일컫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항응고제라는 약을 사용하시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입원을 해서 약을 시작하고 퇴원하실 때 일정량 드실 약을 받아 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외래를 추적 관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약을 바꾸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최소한 1개,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항혈전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약물들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항혈전제의 기전을 뒤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약품들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출혈이 잘 생기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항혈전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위험성입니다. 출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경미하게는 멍이 좀 잘 듭니다 라는 정도의 호소에서부터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요. 발치를 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고생했어요. 이런 호소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출혈은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과 같은 출혈들입니다. 이런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게 더 위험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부위들은 피가 나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기가 어렵고 출혈량이 많아져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위들은 피가 난다고 해서 압박, 그러니까 눌러서 지혈을 해볼 수 있는 부위가 아니죠. 뇌출혈이나 위출혈, 장출혈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지혈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압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항혈전제라는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이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출혈의 부위나 양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0명의 뇌경색 환자를 1년간 관찰하면 45명 정도의 많은 수의 환자에서 다양한 출혈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35명 정도는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출혈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의 뇌는 뇌출혈도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또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에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런 병들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위의 출혈들도 흔하게 보고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앓은 이후에 외래에서 약을 받으실 때 담당 선생님들께서 속 쓰린 적은 없나요? 변에 피가 묻어나온 적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거나 또는 위벽을 보호하는 약물입니다 라고 해서 추가적인 약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뇌경색 이후의 항혈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을 지속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할까요? 실제로 항혈전제의 출혈 부작용과 관련된 기사나 방송이 나가고 나면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 위험한 약을 주시나요? 하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항혈전제, 뇌경색 이후에는 평생 복용하셔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